하프타임 백만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날개를 달고 나온 오윤혜입니다. 예. 이런 옷을 처음 보셨다고요? 예, 날개를 다셨더라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파는 거거든요. 만든 건가 했어요. 저는 저렇게 만들어서도 파는구나. 본인이 아닙니다. 직접 재봉질을 했나? 뭐. 전 똥손이라서 이런 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 예, 날개 달고 나오신 오윤혜 씨. 네. 진짜 요정이시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하루 못 나와서 너무 아쉬웠어요. 예. 제가 또 이문정 검사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 나오셨더라고요. 못 금요일 날 빼가지고 오셨죠.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꼭 같이 불러주시면은 궁금한 네네네. 것들도 많아가지고. 예. 굉장히 대책 없이 해맑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임 검사님도 네. 해맑음 대결을 한번 해보시지 네, 않습니까? 해맑음. 서로 다른 의미에서의 해맑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질문 또는 어떤 말씀 아. 하실 건지 기대가 큽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TV를 진짜 많이 봤어요. 집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의 순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이렇게 생기면서 예. 오히려 저는 이제 뉴스를 안 보고 시사 뉴스 정치 이런 건 보지 않고 사실 예능을 많이 보는데 네네네. 교양 예능일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되게 좋아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보고 되게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네. 지난주가 아무래도 3.1절이었기 때문에 3.1절 관련된 그런 교양 예능이 많았는데 하나는 SBS 꼬꼬무. 그 합한락, 친일파 경찰 합한락 편이었고 네. 또 하나는 TVN의 그 유퀴즈. 예. 이 두 가지를 보고 이제 리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이게 꼬꼬무가 다 이제 사실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쉽게 네, 풀어주는 네, 건데 네, 맞아요. 이 합한락이 엄청난 그 고문 기술자였고 네. 친일 경찰이고 네. 이 착혈기라는 고문 있잖아요. 네, 피 저도 뽑는 거. 처음 알았어요. 막 주사로 찔러가지고 혈관을 발견하면 피를 뽑아서 막 뿌리고 네. 이렇게 엄청난 고문을 했었던 합한락. 근데 제가 이 꼬꼬무 편에서 뭘 알았냐면요. 네. 예전부터 이런 시사 정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던 용어가 빨갱이라는 용어거든요. 예. 무슨 말만 하면 쟤 빨갱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빨간색을 내가 좋아하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나? 진짜 그런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유레카처럼 빨갱이 의미와 그 말이 시작된 어원을 알게 된 거예요. 네. 반민특위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많은 이제 영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친일파를 청산하자,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라고 했던 반민특위를 해산시킨 프레임이 민족 분열이다. 네.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네, 맞습니다. 라는 프레임으로 이 빨갱이란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우리 친일파 청산하자고 한 사람들한테 너네 공산주의 빨갱이잖아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우리나라 신관회처럼 좌파 우파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네. 소위 사회주의 또는 심지어는 무정부주의 이런 분들도 계셨고 네. 그다음에 민족주의자들도 계셨죠. 근데 여기를 그냥 한꺼번에 다 네, 다 빨갱이다. 빨갱이로 이제 몰아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뭐 박열이라든지 영화에서 봤던 네. 그다음에 김원봉 뭐 이런 김원봉 선생 의열단 이런 양반들은 사실은 뭐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를 왔다 갔다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오히려 이제 역으로 빨갱이다라고 딱지를 붙이면서 네. 친일파들이 살아났고 그 고문 기술자들의 그 고문 기술이 쭉 대대손손 그쪽에서도 전승이 돼서 네. 이근한 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전승이 되죠. 그랬군요. 이 반민특위에서 정말 700개 넘는 사건을 조사했는데 처벌은 빵명. 네, 여기 맞습니다. 나온 이제 연예인 게스트 분들도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네. 결국에 우리 손으로 그 사람들을 다 풀어줬구나.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느끼는 게 앞으로 빨갱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빨갱이다. 이런 깨달음을 결론을 얻었습니다. 음모가 있다. 네. 예. 그리고 이 뉴퀴즈에는 국사신동 정하란군이 나왔어요. 네. 보셨나요? 한국사 못 1급을 봤어요. 소지했는데 8살 때 95점으로 그러니까 서울대 사학과도 90점을 맞았던 네네. 이 정도로 되게 수능보다도 훨씬 어려운 시험이래요. 근데 8살에 이미 1급을 소지한 거예요. 대단하네요. 근데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조상님들 덕분이다. 네네. 유관순 열사뿐 아니라 윤형숙 열사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네.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뜻깊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 네. 조진웅 씨도 나 굉장히 애국자다. 3.1절마다 김구 선임의 묘를 참배한다. 네. 간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 그렇죠.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세계화 시대 뭐 변화에 준비를 못해서 네, 식민지가 세계 변화에 됐고.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네.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반성의 언급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3.1절 날 행정 수도인 세종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장기를 내다 걸었죠. 이게 얼마나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예, 정치적 리더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오히려 네. 내가 대통령이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보호받을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을 나는 대통령이 나를 보호해주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쳐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리만 님이 네. 오윤혜 씨가 윤 대통령보다 더 역사의식이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나온 강제징용 해법 너무 분통 터집니다. 네. 셀리블루 님도 CL블루군요. 네. CL블루 님도 오늘 굴욕적 발표에 정말 화가 납니다. 오늘 제가 네. 방송이 앞에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뉴스를 못 봤는데 어떤 해법을 내놓으셨습니까? 우리 윤 대통령. 제가 또 뚜껑 열립니까? 뚜껑 열리죠. 무슨 해법? 열립니다. 무조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해법을 뭐를 냈냐면 전번 기업이나 일본 정부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과를 안 한다고요? 예. 그다음에 대신 돈도 안 냅니다. 돈도 안 낸다고? 예. 우리나라가 먼저 배상하고 나중에 청구하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다 답변을 다 아사무사하게 해놓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돈 모아서 돈을 주는 걸로. 네. 그다음에 일본 게이단년이라고 우리나라 그 전경련처럼 재벌 기업들 모임이 있어요. 게이단년, 전경련 두 군데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드네. 게이단년. 네. 정견녀. 전경련이랑 네. 둘이 합쳐서 돈을 만들어서 네. 청년 미래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는 청년들한테 장학금 주겠답니다. 누가 요즘 시대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더 먹고 살기도 좋고 더 교육열이 높은데. 그런데요. 그게 오늘 나온 그러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진심 어린 사과는 이걸로 대신했습니다. 과거 일본 내각이 보였던 유감 표명을 계승한다. 아니 도대체 매일매일 국익을 외치시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네. 그러면 이런 해법은 우리나라 어떤 부분에 이익이 있는 겁니까? 국익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경제와 안보 중에 어떤 국익이 있느냐. 근데 경제는 완전 까였어요. 죄송합니다. 까였다는 말. 뭐냐면 네.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나 이런 네. 중간 제품을 화이트리스트 삭제라고 해서 무역 규제를 해왔잖아요. 네. 일본이. 네. 이거를 풀어라. 그러면 그거라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국이 이거 무역 규제하는 거 WTO 국제통상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제소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먼저 제소를 풀어라. 그래야 우리도 무역 규제를 풀지 않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또 경제는 경제고 이건 이거다. 이 강제징용 네.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다. 그러니까 니들이 WTO에 제소를 풀어라 그랬는데 네. 제소는 안 풀고 일단 절차를 중단했어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우리나라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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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 다음에 왜 하나는 이러는 거지? 안보인데 외신의 분석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김준영 원장님 3부에 네. 국립외교원장님 오면 여쭤볼 건데 소위 한미일 안보동맹을 튼튼히 해야 네. 한미. 중국, 네. 북한과 네. 러시아와 맞서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 논리입니까? 우리나라의 기조가? 네.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적대적으로 있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국익에도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전시 상황이 되는 순간 우리의 주식도 다 폭락하는 거고 어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서조차 일본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잘못된 악행을 저질렀고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독립운동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인데 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애국은 사실 있는 그대로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애국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언론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일 나오는 MBC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우리 오윤혜 바람까지. 씨가 충분히 잘해주고 계시다. 예. 아니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실만 인정하고 기록만 맞아요. 잘해도 네. 우리 후손들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애국이잖아요. 예. 네. 거침없는 시사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거침없는 이유는 팩트와 근거, 그러니까요. 논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예. 더 이상 우리 윤 대통령이 오늘 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모자에서 김 나는 것 같아 지금. 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언젠가 누군가는 시원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일본에 호의적이고 국민들은 설득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네. 과거의 논리와 비슷해요. 러시아 쳐들어오니까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중국 쳐들어오니까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게 경술국지 때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북중러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똘똘 뭉쳐야 된다. 군사적으로. 이게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외신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우리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그런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요.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에 대한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